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기의 2026년 반기 보고서를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마크 미너비니의 코드 33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과 설비 투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6.67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135억 원에서 7,210억 원으로 74.4%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5%에서 10.8%로 높아졌습니다. 순이익은 2,634억 원에서 5,649억 원으로 114.5%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2.62조 원으로 8.5% 늘었고, 설비 투자는 8,432억 원으로 89.6%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서버용 부품의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 12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기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자제품 내부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생산합니다. 가장 큰 사업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드는 컴포넌트 부문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전자제품 내부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불필요한 전기 잡음을 줄여주는 작은 부품입니다. 컴포넌트 부문의 상반기 매출은 3조 580억 원이며 전체 매출의 45.9%를 차지합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광학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2조 1118억 원으로 전체의 31.7%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패키지 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1조 4,966억 원으로 전체의 22.5%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평균 판매 가격은 13.9% 올랐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18.7% 상승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판매 가격도 2.4%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지만 제품 판매 가격의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용 고성능 기판의 수요가 늘면서 패키지 솔루션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4.5%에서 10.7%로 높아졌습니다. 컴포넌트 부문의 가동률은 91%이고 패키지 솔루션은 89%이며 광학 솔루션은 70%입니다.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요가 더 증가해도 생산량을 확대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강한 성장주를 찾을 때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이 동시에 가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속은 실적이 단순히 증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 그리고 이익률이 최소 3분기 연속으로 계속 높아져야 합니다. 세 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중간에 낮아지면 코드 33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실제로 남는 돈이 늘어나며 1,000원을 팔았을 때 남는 몫까지 매 분기 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기는 매출 증가율은 꾸준히 가속됐지만 이익과 이익률은 중간에 한 번씩 낮아졌습니다. 삼성전기의 매출 증가율은 2025년 3분기 11.2%에서 4분기 16.4%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17.2%로 상승했고 2분기에는 24.2%까지 높아졌습니다. 매출은 4분기 연속 가속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2025년 4분기 108.3%에서 2026년 1분기 40%로 낮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25년 3분기 9%에서 4분기 8.3%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반적으로 4분기의 성과급과 재고평가 같은 일회성 비용이 집중되기 때문에 분기별 이익의 변동이 큰 편입니다.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이 1,150억 원으로 낮았던 영향으로 2025년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후 비교 대상이 정상화되면서 2026년 1분기의 증가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본업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분기별 비용과 비교 대상의 차이가 이익 증가율을 흔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분기 동안 각 지표가 직전 분기보다 계속 높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률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순이익률은 7.6%에서 7.7%, 그리고 7.8%를 거쳐 9.1%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9%에서 8.3%로 한번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12.4%에서 108.3%로 높아진 뒤 40%로 낮아졌다가 106.8%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증가율 역시 90.9%에서 6.9%로 크게 낮아진 뒤 86.4%와 143.4%로 회복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률은 통과했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중간에 꺾였기 때문에 코드 33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12.7%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24.4%로 최근 12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분기에도 이러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8개 분기의 흐름을 보면 매출은 계단식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26년 2분기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1년 만에 2조 7,846억 원에서 3조 4,572억 원으로 24.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30억 원에서 4,404억 원으로 약 2.1배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6%에서 12.7%로 높아졌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가 훨씬 컸다는 것은 제품 판매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기의 세 사업 부문은 상반기에 모두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컴포넌트 부문의 매출은 3조 58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390억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4.4%입니다. 패키지 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1조 4,966억 원으로 40.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02억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4.5%에서 10.7%로 높아졌습니다. 광학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2조 1,118억 원으로 7.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17억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5.8%입니다. 매출 규모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드는 컴포넌트 부문이 가장 크지만 수익성 개선 폭은 패키지 솔루션 부문이 가장 컸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와 고성능 PC용 반도체 기판의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상반기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1조 601억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6,740억 원보다 5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4,447억 원에서 8,432억 원으로 약 90% 늘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은 2,169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영업으로 번 현금의 약 80%를 공장과 장비에 다시 투자한 것입니다. 현재의 투자는 미래 생산 능력과 매출을 늘릴 수 있지만 예상만큼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현금 흐름과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새로 투입한 설비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자산은 6개월 만에 2조 4,130억 원에서 2조 6,17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은 2,047억 원이며 증가율은 8.5%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은 20.7%이므로 매출이 재고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삼성전기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총자산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제품과 상품의 재고가 7,375억 원에서 6,874억 원으로 6.8% 감소했습니다. 재고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반영하는 평가 충당금 비율도 5.67%에서 5.23%로 낮아졌습니다. 재고가 창고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96일에서 90일로 줄었습니다. 재고 금액은 늘었지만 매출 증가율과 완제품 재고, 그리고 회전 속도를 함께 보면 재고의 질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고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생산 과정에 있는 제공품이 9,954억 원에서 1조 1,833억 원으로 18.9% 증가했습니다.
운송 중인 미착품은 641억 원에서 744억 원으로 16.2% 늘었습니다. 원재료는 5,139억 원에서 5,765억 원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반면 저장품은 1,021억 원에서 962억 원으로 5.8% 감소했습니다. 완성된 제품과 상품도 7,375억 원에서 6,874억 원으로 6.8% 줄었습니다. 완제품은 감소하고 원재료와 생산 중인 제공품이 늘었다는 것은 만들어 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고 쌓인 상황과는 다릅니다. 앞으로 생산할 물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료와 생산 중인 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전년도 말 1.86조 원에서 2026년 반기 말 2.31조 원으로 24.3% 증가했습니다.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8일에서 60일로 사흘 늘었습니다. 매출 증가와 비교하면 회수 속도는 아직 정상적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가 늘면서 차입금과 부채 비율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1년 전 46.4%에서 전년도 말 49%, 그리고 현재 57.3%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12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반기에 단기 차입금 2조 7,898억 원을 빌렸고 2조 1,099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따라서 단기 차입금은 6,799억 원 순증했습니다. 설비 투자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은 13.5배로 이자 지급 능력은 충분합니다. 사업부별 설비 투자 가운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 투자가 5,208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741억 원으로 매출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와 구글, 그리고 테슬라와 인텔 및 보시와 소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 속에서도 세 가지 위험 신호는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부채 비율이 최근 12개 분기 중 가장 높은 57.3%까지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는 46.4%였습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와 비교한 유동 비율도 196%에서 169%로 낮아졌습니다. 설비 투자를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실적이 악화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의 약 80%를 설비 투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만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실적 개선은 판매량보다 제품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주요 생산 라인의 가동률에는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수요가 약해지면 판매 가격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상반기 매출은 6.67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7,21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305.4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146.7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의 매출은 131.9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98.2조 원입니다. SK스퀘어의 매출은 6,289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7.5조 원입니다. SK스퀘어는 지주회사이므로 일반 제조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률은 10.8%로 삼성전자의 48%와 SK하이닉스의 74.4%보다 낮습니다. 반면 총자산 대비 재고 비중은 삼성전기가 15.8%로 네 회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부채 비율도 삼성전기가 57.3%로 가장 높습니다. 삼성전기는 코드 33이 성립하지 않았고 삼성전자는 성립했으며 SK하이닉스는 조건부로 성립했습니다. SK스퀘어는 지주회사라는 사업 특성상 일반 제조기업에 적용하는 코드 33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기는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도체 기업들과 달리 전자부품의 가격과 수요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재고와 부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2026년 상반기 매출은 6.67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7,210억 원입니다. 부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매출은 2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4% 증가했습니다. 2026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12.7%로 최근 12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률은 코드 33의 가속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중간에 한 번씩 낮아졌기 때문에 코드 33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고 자산은 2.62조 원으로 8.5%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율보다 완만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의 재고는 오히려 6.8% 감소했고 총자산 대비 재고 비중도 16.5%에서 15.8%로 낮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재고의 질이 악화됐다는 뚜렷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가 8,432억 원으로 약 90%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57.3%까지 높아졌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의 약 80%를 다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공개된 반기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